혹시 왜 나만 항상 이럴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뭔가 똑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감정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요. 오늘은 바로 그 반복되는 패턴,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 이야기는요, 어느 고등학생의 일기장에 적힌 이 한 문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.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그 깊은 외로움,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를 품고 있는 그런 감정 아닐까요? 맞아요. 이건 그냥 한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마치 누가 짜놓은 각본처럼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상황들, 그리고 감정들이 있잖아요. 오늘 바로 그 문제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보편적인 패턴의 한가운데 혼자라고 느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. 이름은 이은지.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좀 차가운 할머니랑 살면서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아이예요. 근데요, 은지가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우울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. 은지가 느끼는 이 지독한 외로움, 이 반복되는 고통을 심리학에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까요?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덫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들여다봐야 합니다.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? 내가 계속 겪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냥 내가 나약해서 혹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면요?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 도식이나 스키마 같은 좀 어려운 용어로 부르는데요. 삶의 덫이라는 말이 훨씬 와닿죠. 말 그대로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꽉 올가매는 강력한 패턴으로 작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삶의 덫이라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한 고등학교의 특별한 동아리 주 멤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만나보시죠. 이 친구들이 각자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자신도 몰랐던 자기 안의 덫을 발견하기 시작하거든요. 첫 번째 친구는 윤지수입니다. 지수는 항상 공부 잘하는 형이랑 비교당하면서 자랐어요. 좋은 성적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다.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덫의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인정의 덫입니다. 핵심 믿음은 이거예요.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. 어릴 때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졌던 경험에서 이게 시작돼서 어른이 되어서도 내 진짜 욕구보다는 남들 시선에 계속 휘둘리는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죠. 다음은 최승태라는 친구예요. 집은 부유한데 정서적으로는 방치된 환경에서 자랐죠. 그래서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그냥 쉽게 분노를 터뜨려 버립니다. 네, 바로 특권 의식의 덫입니다. 이 덫의 핵심 믿음은 나는 뜻대로라니까 규칙 따위는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에요. 보통 어린 시절에 적절한 한계나 규칙 없이 자랐을 때 형성되기 쉽고요. 결국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. 자, 그럼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은지에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은지가 느끼던 그 지독한 외로움에도 사실 이름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은지를 평생 동안 올감해왔던 덫의 이름이죠. 그건 바로 소외의 덫입니다. 나는 남들과는 달라. 그래서 어디에도 어울릴 수 없어. 라는 아주 깊고 아픈 믿음이에요. 은지처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 같은 소외를 경험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.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, 남들 위에 서려는 특권의식, 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.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 강력한 덫들은요, 모두 비슷한 뿌리에서 시작됩니다. 대체 이 덫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? 그 기원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마땅히 채워졌어야 할 것들 있죠? 안정감, 사랑, 인정 같은 아주 핵심적인 정서적 욕구들.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가 바로 덫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.
이 덫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3단계로 나눠서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안정감이나 사랑 같은 핵심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아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,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핵심 믿음을 만들어 버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. 어른이 되어서도 바로 그 고통스러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익숙한 상황으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. 마치 스스로가 만든 자기 파괴적인 예언이 진짜로 실현되는 것처럼요. 와,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? 그럼 이 지긋지긋한 패턴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? 아니요,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.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첫걸음은요,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. 내 삶을 계속 지배해왔던 이 패턴이 뭔지 인식하고 그 덫에 아, 너는 인정의 덫이구나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. 주호 동아리의 이 비밀 모토가 이 모든 여정을 정말 멋지게 요약해줍니다. 우리는 우리를 벗어나 우리를 찾는다. 여기서 첫 번째 우리는 새 장을 뜻하는 우리고요. 두 번째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해요.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뒀던 그 새 장, 그 덫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찾아간다는 의미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주호의 아이들처럼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안전한 곳에서 털어놓고 나누는 경험은 정말 결정적이에요.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하고 느꼈던 그 고립감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. 바로 이 연결된다는 느낌이 나는 혼자야 라는 덫의 믿음을 깨부수는 첫 번째 증거가 되고요. 우리를 가둔 덫에서 벗어날 진짜 힘을 주는 거죠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익숙하고도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무엇인가요? 그 덫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.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된 겁니다.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, 그 첫 문장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